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정치제도. 정부의 핵심이 되는 역할은 생산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의 대표적인 기능은 사법기능, 치안기능, 국방기능이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래요. 정부가 없다면 그러한 기능을 생산자가 직접 수행해야 되죠. 그러면 생산에 전념할 수가 없죠. 그래요. 그러한 기능 역시 생산과 소비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생산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니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역시 생산자가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역시 생산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니 생산자가 되는 거죠.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정부는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를 구성하는 이들 역시 사람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한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래요. 그런 욕망들이 다 있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분화 권력을 얻는 데 권력은 사용될 수 있다. 권력은 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지만 욕망 실현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겠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즉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분화 권력을 얻는 데 권력은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권력은 오랜 기간 생산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유물로 인식되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분화 권력을 얻는 데 사용되었다. 그래요. 공화국의 성격이 약해지면 공화국의 성격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죠. 하여간 그런 경우에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유물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오랜 역사기간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다 고대에는 왕도 있고 그렇잖아요. 왕이라 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건 아니죠. 치안기능, 국방기능 이런 걸 수행하겠죠. 그래요. 공적 성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요. 신분 제도가 척배되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정부를 지배하며 권력을 행사하는 일은 금지되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특징 때문에 그렇죠. 신분 제도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화국 성격이 강해지는 거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그렇겠죠. 통상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은 공직자라고 부르는데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바탕한 공화국에서는 신분 제도를 부정하니 자연히 능력과 자격에 입각하여 공직자를 뽑게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시험도 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렇겠죠. 신분 제도가 부정되면 결국은 능력에 입각해서 공직자를 뽑을 수밖에 없죠. 그래요. 신분제도가 부정되는 공화국에서의 자격은 까다롭지 않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직자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신분제도가 부정되니 자격은 까다로울 수 없고 공화국은 특정 신분이나 특정 집단의 것이 아니니 국민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아 공직을 수행하기 어려우면 공직자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공직을 아무리 국민들에게 열려있다 해도 공직을 수행할 수 없으면 공직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공화국에서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공직의 수행이 가능한 국민이라면 국민이라는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있을 수 없다. 그 자격과 능력에 입각해서 이제 공직자를 뽑는데 자격은 공화국에서는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 그래요. 아무리 공정하게 능력에 따라 공직자를 선출하더라도 공직자도 사람인 이상 개인적인 욕망이나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누구나 욕망은 있으니까 항상 위험은 있는 거죠. 실상 사람이 욕망이 없고 권력을 오로지
오로지 공적 목적에 가게 사용한다면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시험과 같은 능력만 측정하여 공직자를 뽑으면 된다. 그래요. 욕망이 없고 오로지 권력 행사를 한다. 욕망 없이 공적 목적으로만 권력 행사를 한다. 그러면 능력만 측정하면 되죠. 뭐 별다른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선거 투표는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제도를 도입하겠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하기 위해 선거와 투표로 주요 공직자를 뽑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제도가 도입되는데 그러한 정치 제도가 민주 정치 제도이다. 그렇죠. 민주 정치 제도가 도입되는 이유는 뭔가요? 왜 선거와 투표를 하나요? 그렇게 하자고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서 사유화하니까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임기를 정하고 사유화하지 못하게 선거나 투표를 하는 거죠. 즉 민주정치제도는 공화국을 실현하는 한 방편이 된다. 그럼 뭔가요? 공화국과 민주정치제도의 관계는 뭔가요? 공화국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권력을 사유하는 것을 금지하죠. 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선거나 투표를 하죠. 민주정치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민주정치제도와 공화국의 관계는 뭔가요? 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민주정치제도이다. 한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민주정치제도는 공화국을 실현하는 한 방편이기에 민주주의는 공화주의 아래에 있는 것이지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이제 비교해봐서 어느 게 위에 있는 건가요? 방편이 목적 위에 있을 수는 없죠. 민주주의는 공화주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공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요. 공화주의 실현에 더 합당한 방편이 있다면 민주주의와 민주정치도 역시 폐지될 수 있다는 말이다. 선거와 투표로 이제 정치 지도자를 뽑고 정책을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게 공화주의 실현에 장애가 돼요. 혹은 더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더 좋은 제도가 채택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다마는 현재로서는 민주정치 제도가 공화주의 실현에 가장 합당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공화주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모든 주의는 민주주의 운명과 마찬가지다. 공화주의 실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민주주의건 법치주의건 모두 중단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공화주의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의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도입될 수 있죠. 법치주의도 그 중에 하나죠. 민주주의도 그 중에 하나고. 법치주의 그 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부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공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면 재택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재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따라서 민주주의 한답시고 공화주의 실현에 방해를 일으킨다거나 법치주의 한답시고 공화주의 실현에 장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되거나 폐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건 법치주의건 그런 것들은 공화주의 실현을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공화국을 실현하는데 민주정치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민주정치제도 하에서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된다. 그러면 공화국에서 민주정치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죠.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니 국가의 주인을 국민으로 정하는 공화국의 뜻을 실현하려고 애쓸 것이라는 믿음이 민주정치제도를 도입하게 한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니까 이자들은 국민들을 위해 공화국의 뜻을 국민이 주인의 공화국의 뜻을 실현하려고 애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민주정치제도가 도입된다는 거예요. 통상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는 임기 동안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 보통 이제 민주정치제도는 정치제도의 핵심이 되는 선거제도는 임기제도와 결합이 되죠. 결합시키는 이유가 있겠죠. 즉 선거제도는 임기와 결합되어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기를 결합하는 이유는 공적 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공적 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능력이 떨어져 공직 수행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체하기 위해서 임기를 결정하는 거죠. 또는 이제 한번 중간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임기를 결합하겠죠. 임기제도를. 그래요. 겉으로 보면 민주정치제도를 잘 이용하면 그 자체로 공화국을 실현하기가 무척 쉬운 것처럼 보인다. 그래요. 그렇죠.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임기도 있고 이러니까 공직자들이 이제 공적 목적으로만 권력을 사용하고 능력이 우수한 능력이 떨어지면 선출되지 않으니까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애쓰면서 공화국의 뜻이 잘 실현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민주정치제도가 공화국 실현에 적합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 않죠. 그 조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선거권이 있는 국민들이 공적 목적의 권력 행사와 사적 목적의 권력 행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선거하는 국민들이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적 목적의 권력 행사와 사적 목적의 권력 행사를 구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치인들 정치 행위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또한 공직자가 되고자 선거에 나서는 공직자들이 능력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또 공직을 수행하는 이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능력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국민들이 정부를 만들고 유지하는 이유는 생업에 전념하기 위해서이니 정치 현실을 일일이 살피고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개개인의 성품과 능력을 일일이 살필 시간 같은 것은 없으며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면 그러한 정치제도는 잘못된 정치제도이다. 그렇죠. 민주정치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하는 국민들이 일일이 살피며 평가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정부를 만든 지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부를 만든 이유가 뭔가요? 정치하기 싫어서 만든 거죠. 정부 없으면 다 그 치안기능, 국방기능, 사법기능을 생산자들이 다 수행해야 되잖아요. 정부를 만든 목적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정치하기 싫어서, 생업에 종사하고 싶어서. 그런데 일일이 정치에 기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한 정치제도라면 잘못된 정치제도라는 거예요. 정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즉 정부를 만든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이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집단을 이루더라도 상황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한 집단을 통상 정당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정당이나 정당 구성원이 바른 정치를 하는지 일일이 살필 시간 같은 것은 없다. 그렇죠. 또한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정부를 만든 목적을 자연히 잊게 되고 그저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할 따릅니다. 일일이 살필 시간이 없으니까 또 생업에 종사하는데 바쁘니까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또 정부는 사유가 되는 거죠.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 개개인 역시 저마다 나름대로 욕망을 지니고 있다. 정치인들은 선출되기 위해 국민들 개개인의 욕망을 자극한다.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도 국민들은 정부를 만든 취지를 완전히 잊지는 않는다. 그래요. 돈을 뿌리면 이길 것 같지만 선거에서 또 반대를 하면서 또 지는 경우도 있고 항상 국민들은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겠죠. 결국 선거를 하는 국민 개개인은 개인의 이익과 정부를 만든 취지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로 어떤 국민은 개인의 이익에 입각해서 선거를 하게 되고 다른 어떤 국민은 정부를 만든 취지에 입각하여 선거를 하게 된다. 만일 대다수 정치인들이 국민 개개인의 욕망을 자극하며 선거에서 이기려 하고 국민 개개인의 욕망을 자극하는 일이 공적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라고 속인다면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 개개인은 결국 속아 타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한국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한 세계 곳곳의 나라들에서 발견할 수 있겠죠. 국민 개개인은 생업에 종사하는데 바빠 정치에 신경 쓸 틈이 없는 관계로 정치인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다수 정치인들이 타락은 대다수 국민들을 타락시켜 정부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결국 공화국은 붕괴되고야 마는 것이다. 그래, 한국은 지금 어떤가요? 바로 그러한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요. 경찰이 시가전까지 일으키면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달성하는데 그래요. 충성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민주정치 제도는 반드시 정치인과 국민들이 타락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정치 제도만으로는 공화국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 결국 민주정치 제도의 이러한 결함을 해소하는 장치 없이는 공화국은 붕괴하며 정부는 결국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유물이 되어 민주정치 제도마저 함께 붕괴하고 마는 것이다. 민주정치 제도는 어느 순간 결국 국민들을 타락시킨다. 정치인들도 타락시키고 둘 다 타락하면 이제 붕괴되고 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결함을 해소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장치는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정치제도의 결함을 해소하는 장치를 알고자 하면 다음 글을 참조하면 된다. 페이지 24. 다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만 볼게요.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는 쇠퇴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한다. 국가는 중단 없이 번영하게 되고 국민들의 개개인의 삶은 끝없이 풍요로워진다. 정천수요파가 한 국가에 뿌리내리게 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섭리 역시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게 된다. 어떤 집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집단이 해야 될 일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한 국가에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이는 존재하지 않으니 정천소유파가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런 견해가 널리 유포되고 인정된다는 말이죠. 그래요. 폭동, 반란, 내전 같은 분쟁은 사라진다.
정치 지도자 역시 창천 소유파에 의해 인정되는 이가 선출될 것이니 이것도 중요하겠죠. 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이는 공직에 나아갈 수 없게 한번 걸러져야 되는 거죠. 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런 이들은 공화국이 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죠. 권력 투쟁은 무의미해지고 권력 투쟁으로 인한 다툼 역시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선거를 하더라도 위험 인물들이 제거되니까 큰 걱정 없이 할 수 있겠죠. 마침내 국내적으로도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한국에서 이런 위기가 도래하게 된 원인은 뭔가요? 현 시점에서. 그래요. 공화주의 적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그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당을 장악하게 됐죠. 민주당을. 원래 민주당은 어떤가요? 우파 정치인들에 의해 세워진 정당이죠.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은 좌파 인사들을 좌파 인사들에게 주요 직책을 맡기지 않았겠죠. 민주당이 이제 갈라지고 주로 이제 김대중, 김영삼 때 갈라졌죠. 김대중의 민주당, 김영삼의 민주당. 김대중의 민주당에서 좌파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어느 순간 좌파 인사들에 의해서 민주당이 지배당하면서 원래는 우파 정당이었는데 좌파 정당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한번 걸러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